우리는 결혼 전 예비 상담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지만 결혼 생활 첫 해에 치료를 받으면서 보냈다. 우리는 상담자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났다. 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했던 주름 잡힌 부분들을 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었다. 우리에게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우리는 결혼식을 올린 후 우리의 생활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라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혼 예비 과정이나 상담 같은 것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우리는 6년을 연애하고 약혼식을 올린 후 9개월 만에 결혼했다. 우리에게는 많은 공통점이 있었다. 심지어 우리의 이름 첫자까지 같지 않는가. 우리는 첫 단추부터 바르게 꿰었기 때문에 차츰 집을 세우고 동화에서 말하듯이 그 후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못했다. 결혼 첫 해는 처음부터 순탄하지 않았다. 출발부터 어려웠다. 교회에서 리무진 승용차를 타고 떠날 때 차창 뒤로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면서 레슬리는 울음을 터뜨렸다. 왜 그래요? 레스가 물었다. 나는 계속 울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 지금 행복해서 우는 거예요? 슬퍼서 우는 거예요? 남편은 내 어깨를 감싸 안으면서 대답을 기다렸다. 내가 대답을 하지 않자 그는 다시 물었다.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몰라요. 코맨 소리로 대답했다. 나도 몰라. 남편은 팔에 힘을 주어 나를 안았다. 나는 남편에게 상처를 주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고 내가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도 알지 못했다. 우리 뒤에서 나는 양철 깡통이 부딪히는 소리를 제외하고는 1984년 6월 30일 오후에 비행장으로 가는 길은 조용하기만 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출발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우리 둘은 막 통과한 의식에 대하여 몽롱한 상태이었다. 우리가 진짜 결혼한 것일까? 결혼한 것 같지가 않았다. 우리는 신혼부부였다. 그러나 우리는 피난민 같은 기분이었다. 비행기에 오른 후 우리는 녹초가 된 채 자리를 잡았다. 결혼식을 올리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소모되었다. 식은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서적으로 기진한 우리는 함께 비행기에 앉아 결혼의 의미를 조용히 묵상하고 있었다. 결혼이란 무엇이며 어떤 것인가? 나는 왜 아무런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가? 나와 결혼한 이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일까? 솔직히 한번 생각해보자. 결혼 서약 중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라는 말은 점점 더 역설적으로 들린다. 1930년대에는 결혼한 7커플 중 하나만이 이혼으로 끝났다. 1960년대에는 4커플 중 하나가 이혼하였다. 금년에 미국에서 결혼한 240만 커플 가운데 적어도 50%는 깨어지리라는 예측이다. 너무 많은 부부에게 결혼은 이혼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되었다. 오늘날 결혼한 모든 부부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 매년 20만 커플 이상의 결혼이 결혼 2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파경으로 끝을 맺고 있다. 신혼부부는 꽃다발을 날리고 예복을 돌려준 다음 이제는 행복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흔히들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에 혼인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신혼부부 중 49%가 심각한 부부 문제를 겪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반 정도가 그들의 결혼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약혼한 남녀 대부분은 그들은 결혼을 준비하기보다는 결혼식을 위해서 더 많은 준비를 한다. 연간 200억 불을 상회하는 결혼 예식 산업이 이 사실을 입증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오늘날 평균 200명의 하객이 참석하는 예식은 15,000불에서 3만 불이 소요된다고 한다. 신부를 대상으로 하는 잡지는 매달 100만 부 이상 판매되는데 이런 잡지는 주로 결혼식, 신혼여행, 가구 장만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결혼 자체에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우리의 경우를 봐도 결혼식 준비는 많이 하면서 정작 결혼을 위해서는 거의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실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의 20% 미만의 부부만이 모종의 형식적인 결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결혼식에 투자되는 정도의 시간과 정력과 돈이 결혼에 투자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까를 생각하게 된다. 완전한 결혼식을 계획하는 일이 성공적인 결혼보다 우선시될 때가 너무 많다. 그러나 계획하지 않는 것은 궁극적으로 결혼을 망치는 지름길이다. 정교한 예식 축하연의 흥분이 지나간 후에는 보통 예식 후 우울증이 찾아오게 마련이다. 정서적으로 흥분하여 멋진 초대장을 주문하고 예식을 위한 음악을 성공하며 그릇 모양을 선택하는 데 주의를 집중하다 보니 더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젊은 신부가 우리에게 토로하였다. 예식은 결혼보다 더 가시적이며 덜 도박적이잖아요. 나는 결혼식에 에너지를 투자하고 최선의 결과가 나오기를 바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풍조를 따랐다. 이 책은 다른 접근을 제시한다. 지난 20년 동안 결혼 전문가들은 행복한 결혼의 구성 요소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이루는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결혼에 대한 건전한 기대, 사랑에 대한 현실적인 개념, 삶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인생관, 감정 전달 능력, 남녀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함, 결정을 하고 논쟁을 해소할 수 있는 능력, 공통된 영적인 기초와 목표, 7가지 질문의 기초를 이룬다. 모든 남자는 결혼하기 전과 후에 이 주제를 인식해야 한다. 이 문제들을 이해하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이혼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과 같다. 이 책은
결혼이 꼭 도박이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근거로 삼는다. 수백 명의 결혼한 부부를 상담하는 심리학자와 결혼 및 가족 치유 전문가인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것은 신비스러운 일이라기보다는 일정한 기술을 터득하는 문제임을 배우게 되었다. 결혼 생활에 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당신은 어떤 생활 기술을 터득함으로써 당신의 관계를 꾸준하고 놀라울 정도로 개선할 수가 있다. 많은 부부들은 파경과 결혼의 불만 요인으로 엉뚱하게 시댁이나 처가, 돈, 섹스를 탓한다. 그러나 결혼에서 참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대개 역기능적 의사소통과 남녀 차이로 인한 갈등, 영적 건강의 결핍 등이다. 이 책은 모든 부부들의 핵심적인 갈등 요소들을 직접 다루고 있다. 독자가 독신이든 데이트 중이든 장래를 약속한 가운데 있든 결혼을 생각하고 있든 아니면 이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든 간에 이 책은 불행이 시작되기 전에 지속적이고 행복한 결혼을 함께 하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배울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 것이다. 우리는 이 책의 병행에서 사용되어야 할 워크북을 저술하였다. 워크북에 수록되어 있는 22가지의 자가 테스트는 이 책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당신과 당신 파트너를 도와줄 것이다. 제공할 목적으로 부부끼리 또는 소그룹에서 토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질문들을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하였다. 우리는 이 책을 충식으로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썼다. 우리는 평생 동안 지속될 결혼 생활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새 세대 젊은 부부들에게 제공하기를 원한다. 이 기술을 배우는 동안 당신은 두 인격이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근본적인 친밀감의 표현을 보게 될 것이다. 레스 페로트 3세와 레슬리 페로트